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 시간은 다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다날 보유하신 분들은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그렇게 하셔야 많은 분들이 보유한 종목들을 위주로 해서 제가 집중적으로 영상을 올려드리면 여러분들이 좋은 결과를 내시는데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10일장이 어떻습니까? 20%대 고점 찍고 현재 13%대 급등 중이죠. 8,120원 기록 중에 있습니다. 자, N자형 상승이 나왔어요. N자형 상승이 나오고 있죠. 자, 지난 6일장에는 상한가를 기록했죠. 이번 주 내내 아주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거래량도 터져주고 있어요. 자, 곧 밴드 상단 뿐만 아니라 자, 바로 위에 저항 8,500원대 위에 저항, 그리고 9,500원대 저항, 이 저항들을 소화하는 모습 기대를 해보고요. 자, 지금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거 뭡니까? 바로 이 원화 스테이블 코인 법제화죠. 근데 이 법제화가 올해 1분기 안에는 가능할 것으로 보였는데 다른 법안들에 밀려가지고 우선순위가 밀렸어요. 자, 그리고 2분기에도 마찬가지로 이 6.3 지방선거가 남아있죠. 일단 지방선거 때문에 또 우선순위가 또 3분기로 밀렸어요. 자, 지방선거 이후에 그 3분기에 이 법제화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보이고요. 자, 그래서 2분기에는 매집의 시간으로 가지면 될 것 같아요. 자, 물론 이렇게 변동성이 나올 수 있습니다. 개별 이슈 때문에. 자, 최근에 강세 흐름은 뭡니까?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법제가 아니라 단안의 개별적인 이슈예요. 호재 이슈. 이 글로벌 혁신기구 에이전트 AI 재단 AAIF죠. 이 에이전틱 AI 재단 공식 멤버로 합류한다라는 소식이 있었어요. 뭐 멤버십이 등급별로 나뉘는데 뭐 이건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다날이 전 세계적으로 기술력이 입증되었다. 자, 그 신호죠. 이 에이전틱 AI 재단의 멤버들과 이 기술 협력을 이미 진행해 왔어요. 그 수많은 AI 기업들과 빅테크 기업들과 이 상호 운영 가능한 결제 시스템을 구축이 가능한 상황이죠. 자, 지난 1월 달에는 이 법제화가 빨라질 거라는 소식 때문에 기대감이 올랐지만은 이 법제화 지연 소식 때문에 실망감이 주가에 선 반영된 거예요. 자, 그리고 다시 이 7,000원대 전후로 해서 자, 중요한 가격대죠. 7,000원이. 뭐 제가 말씀드린 게 타점이기도 합니다. 자, 이때도 제가 잡아드렸죠. 중요한 가격대를 지지받고 또 반등이 나오고 있는 타임이라서 또 추가 상승 흐름 기대를 해볼 수 있고요. 다날은 이미 원화 스테이블 코인 서비스 준비가 완료되어 있습니다. 원화 스테이블 코인 법제화가 되면은 시장 선점이 예상되는 종목이에요. 추가 상승 모멘텀에 대해서 제가 잠시 후에 말씀드리고요. 자, 지금 현재 중요한 게 뭡니까? 타점 잡는 게 중요하죠. 자, 모처럼 강하게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자, 우리가 또 단기간에 엇박자를 내면 안 되겠죠? 자, 타점 잡는 방법. 자, 바로 30분봉 차트에서 신호 나올 때 투자금을 나눠서 들어가시면 돼요. 자, 보시면 상한가 기록했죠? 상한가 기록하고 나서 신호에 들어가시라. 이런 타점에 들어가시라. 하루에 2개씩 또 나오고. 자, 이런 타점을 놓치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7,000원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근데 신호가 또 나와요. 신호 나올 때 또 공략하시면 돼요. 이 신호를 미리 설정을 해 두셔야 다날뿐만 아니라 상한가 기록한 종목들, 20% 이상 급등한 종목들 우리가 마음 놓고 타점 잡고 단기간에도 좋은 결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호가 나오고 나서는 짧은 상승은 또 기본적으로 가능해요. 자, 투자금 나눠서 몰빵하지 마시고요. 자, 신호 설정하는 방법 간단합니다. 제가 운영하고 있는 이 텔레그램방에서 신호 설정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상단에 제 개인 연락처로 자, 두 글자로 입장 문자 보내주시면은 방 입장 링크를 제가 문자로 전송을 해드릴게요. 자, 링크 선택하셔서 방에 입장하시면 돼요. 자, 이 방은 100% 무료방이에요. 무료방, 공짜방. 자, 이 방에 입장하셔가지고 저한테 개별톡을 주셔서 설정 방법을 요청하시면 돼요. 제가 설정하는 방법 알려드리면은 그냥 여러분들 차트에다가 설정만 해두시면 돼요. 신호 설정하는 거 1분도 안 걸려요. 아주 간단합니다. 그리고 차트를 잘 못 보시겠다. 너무 바빠서 차트를 볼 시간이 없어. 난 그냥 편안하게 사인 받고 좋은 결과를 내고 싶어 하신 분들은 그냥 상단의 연락처로 종목 이름, 다날, 종목 이름 적어주시고요. 다날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관심 종목들, 보유 종목들도 종목 이름을 다 적어주세요. 해당 종목들 다 체크해서 이 신호에 근거해서 제가 대응 전략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문자로 드리고 있으니까요. 그거 받으시고 바로 대응하시면 되시고요. 자, 그리고 영상 촬영을 원하시는 종목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종목들도 문자로 종목 이름 적어주시면은 제가 그 종목들 위주로 해서 우선순위로 해서 제가 빠르게 영상 촬영해서 올려드릴 거예요. 자, 여러 종목 문자로 보내도 상관없어요. 자, 그리고 제가 이 방에서 다날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관심 종목들, 보유 종목들 제가 계속해서 타점 잡아드리고 대응 전략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한가 종목들, 20% 이상 급등한 종목들
매일같이 이 방에서 타점 잡아서 올려드리고 있어요. 그 단기뿐만 아니라 스윙, 중장기로도 좋은 결과로 이끌어드리고 있어요. 자, 그리고 단알 검색을 해보시면은 자, 쭉 나오죠. 저는 방을 실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단알 잡아드린 타점. 자, 지난 1월 20일에도 7,160원에 타점을 잡아드렸습니다. 자, 보세요. 1월 20일 맞죠? 그 지난 12월 26일에도 제가 타점을 잡아드렸죠? 단단은 제가 작년 7월부터 꾸준히 타점을 잡아드려 왔어요. 자, 보세요. 12월 26일에도 제가 타점을 잡아드렸습니다. 7,090원에. 그 7,000원 전후로 해서 공략을 하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또 신호 나면 또 제가 잡아드릴 테니까, 타점 잡아드릴 테니까 그 타점에 들어가시면 돼요. 자, 지난 1월 20일 제가 타점을 잡아드린 그 타이밍 보시면요. 자, 여기죠. 자, 1월 20일과 12월 26일. 요 타이밍. 맞죠? 자, 그리고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1,700원 다녀왔죠. 어때요? 공략하기 쉽죠? 자, 그리고 제가 금일장에 또 종목들 타점 잡아드렸어요. 자, 매일같이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전에 올려드렸던 종목들이 아주 좋은 결과가 나왔어요. 시황도 올려드리고 있죠. 자, 먼저 에이스테크 보시면요. 에이스테크 상한가 같죠. 자, 이 종목은 제가 3월 27일 날 타점을 잡아드렸어요. 자, 보시면은 3월 27일 맞죠? 자, 저는 방을 실제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자, 이 방은 상한가 종목 20% 이상 급등한 종목들을 타점 잡아서 단기뿐만 아니라 스윙, 중장기로 수익을 가져가는 방이에요. 자, 에이스테크 차트 보시면요. 제가 올려드린 차트 보시면요. 제가 표시해드렸죠. 3월 27일 날 4,000원에 타점을 잡아드렸어요. 상한가 기록하고 세 번째 신호 나왔을 때 바로 여기죠. 그 뒤로 신호가 여러 번 나왔죠. 단기 박스권 만들고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전 고점을 돌파 5,590원 기록했습니다. 어때요? 어렵지 않죠? 충분히 가능하시겠죠? 이런 종목들 위주로 제가 드리고 있어요. 타점 잡아서. 자, 상한가 종목으로 해야 우리가 금방 결과를 낼 수가 있어요. 자, 또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와이어블 30분봉 차트 보시면은 제가 3월 31일 날 타점을 잡아드렸죠. 3월 30일 맞죠? 자, 이때 가격이 얼마입니까? 1,872원. 자, 보세요. 1,872원. 단기 과열 구간에 있었어요. 신호가 정확하게 나왔죠? 얘도 마찬가지로 상한가를 기록을 했었죠. 자, 상한가 기록하고 이 타이밍에 맞죠? 31일. 그 뒤로 신호가 여러 번 나오고 결국에는 상한가 신호 한 번 더 나오고 슈팅 빠 3,165원 기록했어요. 자, 1,872원에 타점 잡아드렸는데 요 상승 나왔습니다. 어때요? 어렵지 않죠? 자, 여러분들 충분히 가능하세요. 자, 또 있습니다. 자, 보시면 삼표 시멘트 30분봉 차트 보시면 제가 3월 17일 날 타점을 잡아드렸어요. 16일 날 신호가 나왔기 때문에 자, 3월 17일 날 맞죠? 이때 17,100원에 타점을 잡아드렸습니다. 자, 3월 16일 모습 보시면요. 여기죠. 자, 보세요. 상한가 기록하고 나서 추가 급등 나오고 신호가 나왔을 때 타점을 잡아드렸습니다. 자, 16일장 맞죠? 여기. 자, 그대로 차트를 올려드렸죠. 자, 그 뒤로 신호가 여러 번 나왔어요. 그 제가 분할 매수 말씀드린 거예요. 신호가 여러 번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자, 결국엔 어떻게 됐습니까? 충분히 매수 기회를 더 준 다음에 자, 이렇게 올라가죠. 19,690원 기록했습니다. 자, 요 상승 나왔어요. 뭐 큰 상승은 아니지만 그래서 분할 매수 했으면은 뭐 충분히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죠. 어때요? 어렵지 않죠? 자, 또 있습니다. S에너지 보시면요. 제가 4월 9일 날 타점을 잡아드렸어요. 8일장에 신호가 나왔기 때문에 1,810원에 타점 잡아드렸죠. 자, 보시면은 4월 9일 맞죠? 자, 보세요. 4월 8일 날 신호가 나왔죠. 그 종가에 잡아라. 자, 바로 올려드렸어요. 자, 제가 아침에 올려드렸죠. 장 시작 전에 오전 8시 17분에 타점을 잡아드렸습니다. 종가에 잡으시라고. 종가 플러스 마이너스 1% 영역에서 분할 매수. 자, 여기죠. 이 타이밍. 자, 보세요. 맞죠? 1,810원에 장 시작하자마자 바로 올라갔죠. 자, 그리고 충분히 매수기에 더 준 다음에 다시 올라갔어요. 어때요? 어렵지 않죠? 자, 상한가 기록한 종목들. 자, 이런 타점에만 들어가시면 돼요. 자, 또 있습니다. 신성 ENG. 자, 신성 ENG 30분봉 차트 보시면 제가 4월 9일 날 타점을 잡아드렸어요. 자, 보세요. 8일 날 신호가 나왔죠? 맞죠? 4월 9일 3,355원에 타점을 잡아드렸어요. 자, 20% 이상 급등하고 나서 신호가 두 개 나왔죠. 두 번째 신호에 타점 잡아드렸습니다. 3,355원에. 자, 여기죠. 그리고 9일장에 신호 한 번 더 나오고 슈팅 빠. 자, 이전 고점을 돌파했어요. 기본적으로 이걸 드시는 거예요. 어때요? 어렵지 않죠? 간단해요. 우리가 고점에만 따라 들어가지 마시고 이런 타점을 이용하시라. 자, 또 있습니다. 오텍
자, 오택 30분봉 차트 보시면은 오택은 제가 4월 9일 날 2,050원에 타점을 잡아드렸죠. 자, 4월 9일 맞죠? 2,050원에 9일전 종가에 잡아드렸어요. 자, 신호가 정확하게 나왔죠? 자, 상하가 다녀오고 장중에 8일장에 상하가 다녀오고 자, 신호 한번 나오고 요 상징 나왔어요. 이전 고점에 근접했죠. 자, 어때요? 정확하게 타점 잡으니까 수익 내는 거 어렵지 않죠? 자, 그래서 상하가 종목 20% 이상 급등한 종목들 자, 이런 타점에만 들어가시면 돼요. 자, 지금 이 방에 500명 넘게 계세요. 자, 이분들은 상하가 종목 이 급등주들을 좋아하는 분들이에요. 자, 그동안에 상하가 종목 실패해가지고 이번 기회에 저랑 같이 이 상하가 종목들 공략을 해서 자, 매일같이 좋은 결과를 내고 있습니다. 자, 근데 제가 드리는 이 종목들을 자, 이런 종목들을 잡지 않는다는 건요. 제가 돈을 들여도 돈을 그냥 갖다 버린 것과 마찬가지예요. 자, 특히 이름들께 권해드립니다. 개별적으로, 개인적으로 투자가 쉽지가 않다. 아직 뭔지 잘 모르겠다. 나 부동산 자금 챙겨왔는데 어떤 종목을 사야 될지 모르겠어. 그 뉴스를 보시더라도 이 종목이 오를지 말지 모르겠어. 그리고 수익이 꾸준하지 못하신 분들 수익 보다가 손실 보고 왔다 갔다 한다. 그래서 제가 매일같이 종목들 좋은 결과, 좋은 수익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식 대신에 노후 준비, 노후 책임은 내가 진다. 맞아요. 여러분들 소중한 자금 불려가셔야죠. 그리고 유료방에서 손실만 보신 분들. 자, 이 방은 100% 무료방이에요. 그리고 은퇴하신 투자자분들. 재도전이 필요하신 은퇴하신 투자자분들. 이젠 제대로 알고서 집중해서 수익 극대화를 만들어 가야지 하시는 분들. 자, 여러분들 모두가 좋은 결과 내시도록 제가 이 방에서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방에 입장하실 분들은 상단의 연락처로 입장이라고 두 글자 문자 주시면 제가 방 입장 링크를 전송을 해드릴게요. 링크 타고 방에 입장하시면 돼요. 자, 다날 일봉 차트 다시 보시면요. 자, 추가적으로 좋은 흐름이 기대가 되는 내용이 있어요. 다날이 글로벌 혁신기구 에이전틱 AI 재단의 공식 멤버로 합류한다라는 소식이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기술력이 입증되었다라는 것이죠. 이 에이전틱 AI 재단의 멤버들과 이 기술 협력을 이미 진행해 왔어요. 그 수많은 AI 기업들과 빅테크 기업들과 이 상호 운영 가능한 이 결제 시스템 구축이 가능한 상황이죠. 다날은 원화 스테이블 코인 법제가 되면은 자, 시장 선점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더 강력한 슈팅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미 서비스 준비는 마무리됐습니다. 법제화만 기다리던 상황에서 이런 호재 이슈가 나왔어요. 아직 스테이블 코인 법제화가 가속도가 붙지 않고 있는 상황이에요. 일단 처리해야 할 그 법안들에서 우선순위가 밀렸습니다. 이 국정 과제인 스테이블코인 관련 이 디지털 자산 기본법 2단계 입법이죠. 1분기 입법이 무산됐어요. 여야가 한 목소리로 금융당국의 정부안 마련을 촉구를 하고 나섰는데 그런데 이 정부는 의원 입법을 통해 추진될 사안이라면서 선을 긋고 있죠. 그 입법 논의가 나랑을 빚을 전망이에요. 당초 정부는 국회와 논의해서 올해 1분기까지 스테이블코인 관련 이 디지털 자산 기본법 입법을 하기로 했는데 이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과 이 금융위가 지난 1월 9일에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한 내용에 따르면은 금융위는 1분기 1월에서 3월 1분기 안에 주요 추진 과제에 스테이블코인 규율 체계를 마련하고 이 디지털 자산 2단계 입법을 추진하겠다라는 내용을 포함했었죠. 또한 이 재경부 금융위가 하반기 주요 추진 과제로 국경 간의 스테이블코인 거래 규율 방안 마련을 하기로 했어요. 자, 그리고 연내 디지털 자산 현물 상장 지수 펀드 ETF도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는데 1분기에 디지털 자산 기본법 입법이 불발되면서 이 같은 일정 모두 다 변경이 불가피해졌어요. 자, 이렇게 입법이 지연된 것은 자, 미국과 이란의 이 전쟁 여파도 있었지만은 정부가 이 위헌 논란까지 불거진 법안에 대해서 강행 입장을 고수한 것도 영향을 끼친 거죠. 50% 플러스 한 주, 이 51%를 지분 구조로 스테이블 코인 발행 주체를 은행 중심으로 구성을 해야 한다라는 요 쟁점. 이 현행 자본시장법상 대체 거래소 같은 경우는 15에서 20%로 국내 모든 자산거래소의 대주주 지분을 제한하는 요 쟁점, 요런 논란이 있었죠. 자, 그런데 정부가 이 디지털 자산 기본법 정부안을 발의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전해졌어요. 정부안을 발의할 경우에 뭐 부처별 협의라든가 입법 예고, 법제처 심사, 또 차관, 국무회의
이 국무회의의 심의 절차 이런 것들이 많아요. 그 입법이 늦어질 수 있다. 그 정부 관계자는 디지털 자산 기본법은 정부안의 발의 없이 위원안을 기반으로 해서 논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전했어요. 자, 현재 여야 국회의원, 정부 관계자 모두 이 디지털 자산 기본법 입법 시기나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어요. 뭐 하는 짓들이야. 자, 물론 충분히 토론을 하고 논의를 거쳐서 결정하는 게 좋긴 하죠. 근데 이 미적거리다가 이 통화 주권에서 소외가 될 것 같아요. 스테이블 코인에서 식민지가 될 것 같아요. 자, 국내에서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담은 법안이 발의되기 전에 해외에서는 이를 활용한 원달러 파생 상품이 먼저 등장하고 있어요. 이 원화 기반의 디지털 자산이 결제보다 외환 트레이딩 영역에서 먼저 활용될 가능성이 제기된 셈이죠. 다날이 글로벌 최대 디지털 자산 결제 플랫폼인 이 바이낸스 페이와 이 글로벌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 서클과 손을 잡고서 방한 외국인 전용 통합 결제 정산 서비스를 오는 4월에 정식 론칭한다라고 밝혔어요. 자, 이 서비스는 뭐냐? 한국을 방문하는 전 세계 바이낸스 유저들이 별도의 환전 과정 필요 없이 보유 자산으로 국내 어디서든 편리하게 결제를 하는 방식이죠. 글로벌 스테이블 코인인 USDC를 정산 통화로 채택을 했어요. 다날은 외국인 선불 카드 이 콘다에 해당 서비스를 우선 적용하고 관광객 위주 서비스 확대에 나설 방침이죠. 다날은 이번에 이 3사 협업 기반 통합 결제 정산 서비스를 다양한 분야로 확대 적용할 계획이죠. 이들과의 협업을 이어가면서 향후에 라이프 스타일 전반으로 결제 영역으로 대폭 확대해 나갈 방침이에요. 세계 최대 크립토 생태계를 보유한 바이낸스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의 표준인 서클과의 이 협업 솔루션은 한국 핀테크의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어요. 방한 외국인에게 가장 유용한 결제 수단으로 자리매김을 한 거죠. 그와 동시에 자체 서비스는 물론이고 이 타 금융사들과도 솔루션 도입을 적극 협의함으로써 시장 선두주자 위치를 확고히 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어요. 다날이 법인 월렛 기반의 디지털 자산 연계 결제 기술에 대한 특허 등록을 완료하고 블록체인 결제 인프라 분야의 핵심 지식재산권 이 IP를 확보했다라고 2월 9일에 밝혔습니다. 다날은 특허 등록을 통해서 향후에 20년간 해당 기술에 대한 권리를 보호받게 돼요. 자, 이렇게 되면 디지털 자산 결제 시장에서 독점적인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게 되죠. 사용자가 디지털 자산으로 결제를 요청을 하게 되면은 이 결제 서비스 운영사가 설계한 이 시스템을 통해서 결제 절차가 처리가 돼요. 그리고 결제 완료 여부가 바로 가맹점에 전달되는 구조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가맹점이 디지털 자산을 직접 취급하지 않는 그런 흐름을 전제로 해서 결제 과정 전반을 바로 이 법인 중심으로 정리를 했다는 점이 핵심이죠. 그래서 이번 특허는 이 스테이블 코인 기반의 이 결제 확산은 물론이고 온 오프라인 통합 결제 그리고 글로벌 시장 확장 전략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핵심 자산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원화 스테이블 코인 법제화가 지연되고 있지만요. 이 관련 인프라를 선제적으로 구축한 다날이 중장기 기회 요인이 유효하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죠. 현재 국내 스테이블 코인 관련 논의가 아직은 답보 상태지만은 이 원화 가치 하락 속에서 외화 스테이블 코인 거래가 증가하고 있죠. 전체 가상자산 거래의 약 30%가 바로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점에서 원화 스테이블 코인 도입을 더 이상 늦추기는 어려운 상황이죠. 그 다날은 2019년도 이 가상화폐 페이코인, 이 페이코인을 발행해서 약 15만 개의 가맹점에서 누적 결제액 250억 원까지 실제 코인 결제를 진행해본 국내 유일의 결제 업체입니다. 그리고 지난 2024년도에 가상화폐 기반 오프라인 결제 특허를 취득을 해서 원화 스테이블 코인 도입 시에 결제 업체 중에서 가장 유리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 부분도 큰 장점이 되고 있죠. 그리고 기술적인 부분도 준비가 상당 부분 진척이 됐다라는 부분이죠. 가상자산 발행부터 유통, 결제, 송금, 정산까지 전 과정을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국내 금융기관과의 원화 스테이블 코인 호환 시스템 구축과 함께 이 기술의 이 검증이 마무리 단계에 있어요. 그 최근에 세계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이 바이낸스와
이 국내 유일의 마스터 애그리게이터 계약을 체결했죠. 그 바이낸스 페이 한국 가맹점 모집 권한을 확보했어요. 그 향후에 원화 스테이블 코인뿐만 아니라 이 USD 코인 그리고 테더 이런 달러 스테이블 코인 국내 유통, 결제, 송금, 정산 모든 것을 아우르는 이 가상자산 허브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어요. 그 스테이블 코인을 포함한 가상자산의 이 발행, 유통, 결제 전 과정을 이 글로벌 거래소와 또 결제 업체들이 있죠. 뭐 페이팔이라든가 위챗페이, 또 마스터카드. 자, 이런 기업들과 연동해서 수행할 수 있는 기업이 다날이 유일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원화 스테이블 코인 도입 시에 그리고 가상자산 결제 시스템을 확대할 경우에 최대 수혜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발행법 윤곽 나왔다. 나온 뭐예요? 정작 중요한 게 정해지지 않았죠. 이 더불어민주당이 이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세부 사항을 담은 가상자산 법안인 디지털 자산 기본법의 윤곽을 마련했습니다. 이 디지털 자산 기본법의 업종이 8개로 세분화됐어요. 그 부처 간의 협의체인 가상자산 협의회도 구성을 했죠. 이 더불어민주당 디지털 자산 태스크포스는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제2차 전체 회의를 열었어요. 이 같은 내용의 이 디지털 자산 기본법의 주요 내용을 확정했는데, 다만 이 스테이블 코인 발행 주체, 이게 중요하죠. 발행 주체와 가상화폐 거래소 대주주의 이 지분 제한, 이런 의견이 첨예한 부분에 대해서 합의점을 찾지 못했어요. 이 부분에서 시장에서 실망감이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려왔지만은 이거 쉽게 해결이 안 돼요. 금융위와 한국은행이 대립하고 있어서 정부의 중재가 필요합니다. 이 부분이 해결되어야 관련주들이 박스권에 갇히지 않고 강한 분출이 나올 수 있죠.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 주체와 가상화폐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이런 의견이 첨예한 부분은 뒤로 미뤄졌어요. 이 부분이 아직도 제자리 걸음이죠. 자, 이런 것들 얘기하면 뭐예요?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정작 중요한 게 해결을 해야죠. 자, 그래서 민주당은 두 쟁점에 대한 중재안을 정부에 제출하고 정책위원회 조율을 거쳐 확정할 방침이에요. 그 은행 중심의 이 50% 플러스 한 주, 요거 컨소시엄에 대해서는 국회와 정부 간의 양보 없이 첨예한 이견이 있어서 이 중재안이 양측에 전달된 상황이고, 자, 이 국익에 도움이 되고 국민에게 실적 참여 기회를 줄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의사결정을 할 것이다 라고 강조했어요. 이게 중요한 거죠. 자, 대통령실에도 중재안을 문서화해서 전달할 예정이에요. 구체적인 내용은 추후 합의되면 공개할 방침이다 라고 밝혔죠. 그리고 거래소 대주주 지분율은 뭐 15에서 20% 이렇게 제한하는 이 정부 조율안에 대해서는 당내에서 추가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죠. 그 대주주 지분 제한의 취지에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이렇게 밝혔어요. 자, 대통령실에서 이제 국무회의에서 방향이 정해질 것으로 보이고요. 디지털 자산 기본법 제정을 추진해온 금융당국이 이 원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은행 중심의 컨소시엄부터 허용하기로 가닥을 잡았어요. 은행 자회사 업종에 스테이블 코인 발행업을 추가하는 내용의 은행법 감독 규정 개정도 검토하고 있죠. 이 디지털 자산 분야의 최대 현안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이 원화 스테이블 코인은 은행 주도로 펼쳐질 전망이죠. 최근 당국은 원화 스테이블 코인 관련 내용을 담은 디지털 자산 기본법 가상자산 2단계 법안 주요 쟁점 조율 방안을 문서화했습니다. 자, 그동안에 이제 금융위원회는 이 원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 주체와 관련해서 한국은행과 의견을 조율해 왔어요. 한국은행은 은행이 지분 50% 플러스 한 주, 자, 이렇게 보유한 은행 중심 컨소시엄의 발행 권한을 내줘야 된다, 이런 입장을 고수했죠. 자, 반면에 금융위와 국회는 자, 핀테크나 이 블록체인 이 기술 기업에도 권한을 부여를 해야 된다라는 입장이었어요. 한국은행과 의견을 조율한 결과 당국은 이 스테이블 코인 제도 도입 초기에는 은행 중심 컨소시엄부터 발행 권한을 주고 그 이후에 기술 기업의 참여를 허용하는 이 단계적 허용을 가닥으로 잡았어요. 그 대신에 은행 중심의 컨소시엄의 최대 주주는 기술 기업이 될 수 있도록 했죠. 일단은 국회가 동의한 방안은 아니에요. 관계 기관과 입장 차가 있는 만큼 당국은 입법 과정에서 추가적인 논의를 하겠다라는 입장이죠. 자, 이 같은 단계적 허용으로 법안이 발의될 경우에는
은행법 감독 규정 개정이 필요하게 되죠. 은행법상 은행은 다른 회사 지분을 15%까지만 소유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은행이 지분율 50% 플러스 한 주 보유한 이 컨소시엄을 구성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 4개의 은행이 모여야 돼요. 그래서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은 금융투자업이라든가 보험업, 저축은행업으로 제한된 은행의 자회사 업종에 스테이블 코인 발행업이 추가돼야 하죠. 그 자회사 업종으로 정해진 업종에 대해서만 은행이 15% 이상 지분을 보유할 수 있어서죠. 그 당국은 자회사 업종에 스테이블 코인업 발행업을 추가하는 내용의 은행법 감독 규정 개정도 검토하고 있어요.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위한 자기자본 요건은 50억 원으로 정해질 전망이죠. 초반에는 은행 중심이라 하더라도 추후에 혁신 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유인을 주기 위해서는 이 자기자본 요건을 지나치게 상향해서는 안 된다. 이런 지적이 나왔어요. 이 밖에도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 인가, 그리고 총 발행량, 준비 자산 구성을 의결하는 관계기관 합의 기구도 법제화될 전망이죠. 금융위는 이 같은 방안에 대해서 확정된 사항은 아니다. 이런 입장이에요. 금융위는 관계기관 등과 가상자산 2단계법 주요 내용에 대한 협의를 지속하고 있다. 스테이블 코인 발행인의 주주 구성 등 주요 내용은 아직 정해진 바가 없다라고 밝혔어요. 다달이 세계 최대 규모의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인 이 서클과 국내 최초로 USDC 관련 온보딩 테스트를 국내 기업 처음으로 통과한 것으로 확인됐어요. 그리고 서클의 다날 지분 투자도 추가 협의 중인 것으로 파악이 됐죠. 자, 이 온보딩 테스트라는 것은 블록체인 네트워크나 결제 시스템에 스테이블 코인을 성공적으로 연동, 적용하는 실증 절차 중에 하나예요. 이 각종 시스템 부분에서 합격점을 받았다는 의미죠. 현재 서클과 직접적인 계약을 통해서 온보딩 테스트까지 마친 기업은 다날이 국내에서 유일한 상황이고, 자, 그리고 기술 검증을 통한 실제 거래 유통 테스트도 순항 중에 있습니다. 그 해당 테스트까지 통과가 되면은 국내에 배분될 USDC 유통권 중에 상당 부분을 다날이 확보를 하게 될 전망이죠. 자, 이것과는 또 별도로 최근에 진행된 블록딜은 미국 소재의 거대 규모 투자사와 진행했죠. 다날의 스테이블 코인 관련 기술력이 세계적으로 입증을 받고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사례죠. 다날은 현재 서클과는 계속해서 좋은 협력 관계를 유지를 하고 있어요. 다수의 글로벌 기업들과 기관과 프로젝트를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리고 2035년까지 스테이블 코인 거래액이 약 35조 원에 이를 전망이죠. 그 중에서 최소 10조 원의 결제 금액을 다날의 플랫폼을 통해 진행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죠.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해서 여러 해외 기관들과 금융사에서 굉장히 많은 러브콜을 받고 있어요. 그만큼 수많은 비즈니스 미팅도 진행을 하면서 구체화 중인 단계고, 향후에 다날을 중심으로 해당 기관, 기업들과 또 컨소시엄을 또 구성하고 해당 컨소시엄 내에서 모든 서비스를 사용자에게 제공을 하는 그런 그림을 그리고 있죠. 어떻습니까? 기회 줄 때마다 공략하셔야겠죠. 물론 세력들이 현재 구간에서 또는 위에서든 아래에서든 좀 더 흔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건 세력들의 마음이죠. 그러거나 말거나 우리는 믿는 구석이 있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30분봉 차트에서, 그리고 일봉사에도 신호가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 신호 나올 때마다 분할로 공략하시면은 좋은 결과로 마무리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혼자 사시다가 잘 안 되시면은 상단의 연락처로 종목 이름 적어주시고요. 대응 전략 받으시면 되죠. 그리고 제가 운영하고 있는 이 텔레그램 방에서도 대응 전략 드리고 있으니까요. 제가 이 방에서 좋은 결과 내시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알려드린 대로 잘 대응하시고 계속해서 성공 투자 이어가시기 바랍니다.